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요. 제가 부동산을 한 22여 년 해보니까 할수록 시청자분들의 그 마음을 좀 더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분명한 거는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 조심하는 정도가 그냥 단순히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야 될 것 알고 준비해야 될 것 준비하면서 너무 과욕, 욕심을 너무 크게 부리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갔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막상 이 시청자분들이나 상담을 해보면은 상담 당사자들이 다들 일반적으로 금전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마음은 조급하고 투자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다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좀 마음이 위안이 되는데 오른다고 하면 또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이런 심정을 제가 그 40대만 하더라도 이해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지나서 점점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충을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시청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는 그 말만 기억하시지 말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서 같이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방송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바라봤었을 때는 제가 1차 하락이 곧 온다 19년부터요. 머지않아서 떨어질 거니까 아파트 매수에 조심해야 되고 어지간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떨어질 때는 하루아침에 많이 떨어집니다 라는 설명을 했고 그렇지만 이게 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반등의 정도는 뭐 90, 85, 82 정도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갑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우리 시청자분들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과 저희 의견을 같이 놓고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세미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자, 차동비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것을 세미나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아, 그런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방송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시간을 몇 시간 동안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저는 하락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파트 2차 하락을 할 거다. 조만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미리 했었어야 되죠, 사실은. 이런 내용 하나 하고 여전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요. 강북은 뉴턴 프로젝트라는 재개발, 강남은 재건축 이러한 정비사업 시대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들어왔어요. 벌써 한 20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2002년, 2003년, 2005년 해서 서울 시내에 35개 뉴타운이 정해져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면서 서울 안에 투자는 정비사업 시대로 투자가 급격하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핵심인 재개발, 재건축 중에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재개발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와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런 모아주택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런 투자를 무조건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덤볐다가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뜻이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마음만 있었으면 되는 건 아니죠.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오십시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내일, 모레 연속으로 이어지니까요. 금요일 날 오실 분들은 평일, 토요일은 주말에 하니까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거시적인 요소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세계가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있다. 미국, 그리고 미국의 반대 중국.
종전에 이렇게 합쳐져 있었을 때는 전 세계가 하나로서 같이 자유무역을 할 때는 우리나라나 독일 같은 나라는 굉장히 유리를 했죠. 근데 지금 나눠놓으면은 해외의 어떤 수출이나 이런 무역도 제한적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아울러서 결국에는 중동 전쟁이 파장이 일어나고 이것도 이제 나누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확전이 되면 세계 경제도 굉장히 침체될 수 있다는 경고,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어떤 성향이 지금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공화당의 어떤 성향은 미국이 대장이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런 진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온 미국의 어떤 색깔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성세대, 기존 세대들하고 지금의 세대들은 생각이 좀 달라지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동산도요. 또 중국으로 보면은 이번에 여기에 대항을 해서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썼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다가 좀 개발도상국, 옛날에는 후진국이라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지원을, 금전적인 지원을 했어요.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한 5%나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차관을 많이 줘서 그 나라 개발해라 그러면 줬는데 그 이자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 나라 중에 1대1로 받았던 차관국 국가 중에 23개 국가가 파산 위기까지 와 있다라는 얘기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런 부작용이죠. 따지고 나면 이 진영이 나눠지지 않으면 이럴 일도 없는데 이 나눠지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파산한 전 세계 중에 14국이 지금 IMF에 들어갔는데 그중에 9개국이 중국 차관을 빌려 쓴 나라다.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나라가 어려워지고 IMF 가면 그때는 뭐 우리도 겪어보셨지만 뭐 아무것도 없죠. 뭐 나라 전체가 돈의 빛에 허덕이면 그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거는 내가 오늘 확인을 못했습니다. 비구이 위안이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부동산 재벌인데 18일까지 이자 못 갚으면 디폴트다. 근데 이게 디폴트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거의 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중국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민간 부채가 5천조다. 경기를 누르는 최대 걸림돌이다. 자, 이게 참 큽니다. 우리 기업들이 단기 차입 비중이 무려 24%다. 이거는 금융위기 수준이다. 그만큼 자금 경색이 왔다는 거죠. 금리는 높고 돈줄 마른 기업들이 급전 돌려막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한국은 부동산은 남양주 왕숙지구 첫 샀다니까 여기는 관심을 가지면 되겠고요.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적어도 고금리 기간이 길어지면은 부동산은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무조건 줄여야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